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이고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의 인연자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베트남은 여름이라도 한낮에 태양만 피하면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카톡 교제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지금도 카톡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세 분이 화상통화를 이제 여성분이 하시기로 결정이 되셨고요. 오늘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아마 요번 주말쯤 화상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두 분이 저한테 오전에 상담을 주셨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본인 이름도 안 밝히시고 저한테 여성들 사진을 어디서 보냐 어쩌냐, 랜드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묻는다고 대답은 안 쓰냐,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땡입니다. 본인을 밝히지 않는 분한테 저는 그렇게 상담을 성심성의껏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쉽게 말해서 같은 업자인지 아니면 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하고 하실 것 같으면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시고 본인이 묻고 싶은 거를 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연한 얘기인데 참 이 당연한 게 잘 안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최근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이쁜 여자분들하고 데이트하고 이런 이제 영상들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 얼굴이면 베트남에서 이쁜 편 맞습니다. 그 정도 얼굴에 이쁜 여성분들은 본인이 이쁜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신랑분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쁘고 어린 여성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쁘고 어린 여성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이쁘고 어린 여성이 남성분하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동의를 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국에서 이제 살다가 여성분하고 잘못됐다 어쨌다 이런 데 보면 거의 그런 이제 여성들하고 잘못되는 남성들의 경우는 한 80% 이상이 이쁜 여성만 찾아서 그래요. 그건 현실적인 이해입니다. 여자 이쁘면 좋죠. 근데 그 이쁜 여자가 왜 자기한테 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우리가 이 여성분 제가 이쁘다고 여성분한테 남성분한테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 이 여성분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죠. 노골적으로 말씀해서 여자가 이쁘면 인물값 합니다. 인물값 하는 거고, 그 여성분을 선택하는 거는 남자분 자유고, 여성분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회사에서 하라 마라 소리를 못 합니다. 근데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사에서 져주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성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 여성이 도망을 간다거나 또 이런 와가지고 이혼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성이 귀책 사유로 인해서는 책임을 져드립니다 어쩝니다 그럽니다. 뭔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얘기는 없죠. 뭔 책임을 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대전제가 있어요. 여성의 귀책 사유라 해요.
여성이 이쁜 건 기책 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그 기책 사유를 누가 증명합니까? 여성이 기책 사유를 회사가 증명합니까? 여자분이 증명합니까? 결국은 신랑분이 증명하셔야 돼요. 여성이 없는데 그 기책 사유를 증명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봐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건의 이혼 사건을 가지고 가도 한 건도 혼인무효 못 받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그게 여성의 뭐 그걸로 인해서 이혼은 할 수 있죠. 뭐 쉽게 말하면 여자분이 뭐 사치가 심하다, 뭐 부부간에 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뭐 처가에 많이 돈을 갖다 준다, 하루 종일 뭐 청소도 안 하고 집도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하겠지만 그게 이혼 사유는 되는데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여자가라는 거를 밝히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넘어가면 그게 버젓이 영업증을 등록증을 걸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알죠. 오랜 경험도 있고 이제 이게 본인의 잘못으로 안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연스럽게 그냥 써놓죠. 써놨다가 뭐 그러면은 법원에 가서 법원 판결을 받아오세요. 뭔 판결을 어떻게 받아요?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도망갔어요. 여성분이 문신이 많아요. 이게 혼인 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안 돼요. 그걸 하려면 또 여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 것도 쉽나요? 다 큰 성인이 가출한 거를 경찰에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는들 그게 본인이 여성분이 잘못해서 남성분한테 그게 피해를 갔다는 걸 밝혀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떳떳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성의 기책 사유로 인한 게 밝혀졌을 시 책임을 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을 하면 5년 뒤에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그 사람이 이혼을 해서 책임을 지면 5년 동안 그 사람은 일단 영업을 잘하고 있어야 되겠죠. 잘하고 있어야 5년 후에 다시 재결혼을 하겠죠. 근데 재결혼하면 또 돈 안 드나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 뜬구름 없는 얘기고 아무것도 그냥 본인 책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와서 잘 살고 못 살고는요, 신랑분이나 신부분이 문제지. 두 분이 잘하셔야 되지. 회사에서 잘한다고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회사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쉽게 신랑분들이 생각하듯이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또는 사왔는데 이 여자가 집안에 그거 하니까 내가 하면은 쉽게 이혼하고 또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두 분이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분 책임이지.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신랑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여자하고 이혼하면 뭔 창피죠. 국내 결혼 이혼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국제 결혼은 진짜 창피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이혼이라도 하고 정상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자가 가출했다. 그게 이제 온 동네 소문나면 그거 창피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15, 16 이럴 때 저도 가출을 해본 적이 있지만 가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가출해서 영 집에 안 가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은 길면은 일주일
한 2주, 열흘 이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보통의 친구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생활하면 개고생인 걸 나가보면 알아요. 나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생활하는 게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고생이면 당연히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바깥에서 고생은 하지만은 이거보다는 집에 생활이 더 힘들고 더 어려우면 안 들어가고 똑같다는 말씀이죠. 신부들도 집을 나가서 바깥에서 생활하면 고생한다는 건 본인도 압니다. 좋아서 나가는 건 신부는 없어요. 고생하는 걸 알아요. 근데 왜 나가냐? 고생하는 걸 알지만 그 고생하는 바깥이 집보다 더 좋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는 두 분 책임이지 그게 회사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이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검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검증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파혼은 아니겠죠. 결혼을 한 다음에 행위니까 깨지는 게 뭐 40%, 50%, 60%가 왜 넘어갑니까? 검증을 하는데. 그럼 검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딱 얘기해요. 그 검증을 누가 합니까? 그 검증을. 마담하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검증을 마담이 해야 돼요. 근데 마담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와가지고 깨지는 확률이 50%, 60%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마담이 그 있는 그 사실들을 모르고 있나요? 대부분 압니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자기가 국제결혼 사업을 이제 뭐 1년도 안 됐어요.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사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1년, 2년, 3년 되신 분이 그 사람들이 뭔 검증을 그 사람들이 베트남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베트남 신부집에 찾아가요? 검증하신다고 하는 회사에서 신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그 신부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 회사에서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냐고. 없어요. 저도 안 갑니다. 신부집에. 왜냐? 그거를 신부 하나 만나려고 그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킬로를 다니라고요. 저보고요? 안 하죠 제가. 그럼 뭐 그 밑에 직원들이 한다? 직원들이 오토바이 타고 뭐 6시간 7시간 다니면서 그럼 그 검증하는 직원만 한 10명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구라예요. 그냥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 매칭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페이스북 뒤비고 잘로 뒤지고 검증을 하는 거죠.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근데 그거를 한다고 해서 4천만원, 5천만원을 받아야 될 일이냐는 거죠. 그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1,500을 받든 1,800을 받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한국에 계신 업체는 현실적으로 그것도 안 돼요. 왜냐? 자기가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베트남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 뿐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아가씨 이제 에이전시를 하면서 이런 분들은 할 수는 있죠. 근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놓으면, 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신랑들하고 직거래를 하니까 제가 신랑들한테 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검증해서 깨졌다고 해서 그냥 회사에 입금한 금액은 보조는 되지만 환불은 안 해드린다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이전시 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돌려줘야 돼. 4,000불, 5,000불을 받았는데 4,000불, 5,000불을 돌려줘야 돼. 그러고 나서 여자는 또 다른 여자를 쓰고, 그러면 자기 일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회사들이 거기서 걸리는 뭐 파기되는 확률이 50%에서 60%, 저거 40%예요. 많은 60%까지 가요. 그러면 한 달에 6명 하면 10명을 한다 치면요, 한 달에 5명, 6명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얘기 들어보면 바로 견적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은 남자분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예요. 두 분이서 한국에서 잘 살고 못 살고도 두 분이서 하시는 거지,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회사가 잘 살게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걸 잘 아시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